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둘 때 네. 5전 1승 4패했죠. 네네. 한 번은 이겼습니다. 보내겠습니다. 네.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또 뉴스에 따르면 어느 아마추어 기사가 그 인공지능의 또 약점을 찾아내서 14승 뭐 했다는 얘기도 그렇습니까?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챗 GPT라는 말씀도 드렸고 네. AI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챗 GPT가 AI의 부분 집합인지 네. 일종의 하나인지 네. 아니면 챗 GPT가 AI의 총화인지 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네네. 챗 GPT는 무엇이고 네. AI는 또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죠. 네. 그 챗 GPT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은 자연어라고 불러요. 네.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또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사람의 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자기 이제 의견을 전달하려면 사람의 말을 생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라는 거는 이제 이해하는 부분과 생성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이 자연어,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도 자연히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생성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GPT의 G자가 네. 제너러티브의 약자고요. 네. 그러니까 생성하는 쪽에 많이 이제 치우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걸 쉽게 좀 설명드리려면 제가 이제 이 언어 모델이 발달한 한 3가지 단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이 초창기에는 이제 사람 말을 이해하는 거랑 사람 말을 생성하는 게 거의 힘들었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규칙 기반으로 해뒀어요. 규칙 네. 기반이라 하면 요런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미리 다 입력을 해놓은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 몇 분만 하다 보면 뭐 엉뚱한 소리도 나오고 이게 이제 초창기 모델이었고요. 네. 그 사람이 많이 개입돼서 많은 수를 넣으면 좋겠지만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2단계 모델로 온 게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는가 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문장들 다 수집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갈라놓기 시합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문장을 많이 보면서 특정한 문장 그 다음 문장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확률이 더 높은지 확률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이제 수학식으로 네.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슨 싸움이 됐는가 하면 규모 싸움이 들어갔고요. 네. 좀 더 많은 단어를 모으고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 얘를 이제 어떻게 프로세싱 할수록 좀 더 정교하게 단어를 예측하게 되고 이게 마치 이제 사람이 말하듯이 이제 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GPT의 이제 PT가 사전 훈련이라는 뜻이고요. 네. PT 프리-트레이닝의 약자고요. 예. 그러니까 사전 훈련이란 말은 인터넷에 있는 많은 그 문장들을 미리 다 수집해서 네. 그 중에서 어떤 문장 시퀀스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뭘지를 이제 예측하는 그 확률로 오늘 이제 퍼지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하려다 보니까 모델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가 많아질수록 입력 문장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쳐다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좀 더 정교하게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작은 뭐 2018년 정도 할 때는 이제 매개 변수 값이 한 1억 개 정도로 시작했다가 2020년 이제 GPT-3까지 오면서 네. 이게 1,750억 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죠. 그러네요. 여기까지가 2단계였는데 이번에 챗 GPT는 또 어떤 이제 그 하나 더 가미가 됐는가 네. 하면 이 인터넷에서 갖고 온 문장으로 학습하는 거는 사람이 많이 개입 안 되니까 비용도 네. 적게 들고 이제 좋긴 네. 한데 문제는 어느 게 정답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챗 GPT는 이제 인스트럭터 GPT라고도 부르는데 이 1,750억 개 되는 그 이제 매개 변수가 되는 그 모델에 네. 사람이 개입이 됐어요. 네. 특정한 문장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음. 이 뭔지에 대해서 입력을 미리 주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답을 가지고 이제 얘가 훈련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정답이라는 개념보다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면서 많이 빈도가 높은 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왔다라고 하면, 네. 거기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게 더 정답에 가깝고, 그리고 사람이 느끼기에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지를 이제 랭킹을 매겨서 네. 그 랭킹에 맞춰서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뭐가 좋아졌는가 하면 이거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있던 여러 언어 모델에서 네. 막 비속어를 쓴다거나 예. 약간 뭐 인종적 차별이 있는 문제가 왔는데도 대답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이번에 많이 걸러졌어요. 근데 아예 이제 랭킹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착각을 주는가 하면 마치 이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지금 대화를 한다는 거는 제 생각을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거든요. 네. 형식이고. 네. 근데 이 GPT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이 문법에 맞게 사용하는 그 도구인
형식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제 얘가 구현한 것이지 네. 생각을 전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생각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복잡하게 많은 문장을 훈련을 하니까 네. 마치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수준까지 와서 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정도.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터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심심해서 내비게이터에게 말하는 대로 톡 눌러가지고 야, 너 바보지?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톡 누르면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유 사랑하지요. 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에 요게 챗 GPT의 1 정도 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하이 크로바 채널 44분 틀어줘. 이런 이야기하면 채널이 44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는 대화가 없습니다. 근데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 한강로 3가 이야기해줘. 그러면 그 친구가 알아듣고 내일 날씨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 이게 챗 GPT의 한 2 정도가 된다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율주행에도 레벨이 있듯이 네. 저희가 채팅에도 당연히 레벨이 있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은 말 그대로 폐쇄형입니다. 미리 질문도 대답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 설명 주셨죠. 그래서 그 한정된 것만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2단계가 시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픈형이죠. 어떤 네. 질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가려면 네, 그러니까 감정 분석도 되고 이제 그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네, 이게 이제 사람이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나눌 때 AGI라는 기술이 있고요. 네. ANI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AI 중에 GI라는 거는 제너럴 인텔리전스라서 사람을 만들자는 거고요. ANI는 사람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사람을 흉내내자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여준 챗 GPT는 반드시 당연히 NI인데 NI 쪽이네요.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마치 GI 같은 느낌을 줄여서 사람들이 지금 GI라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대 해석되는 건데 그건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다 상상력을 좀 부여하게 되는 네. 그건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인식까지는 뭐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의식화 해가지고 내 이야기로 내 생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한 데케이드는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말씀 주셨지만 수많은 모습값이 들어가야 되고 셀프 러닝이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언어의 문법 구조가 모든 알고리즘이 다 들어가서 양자 컴퓨터 정도 시대가 돼야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싹 스치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잠깐만 부연을 한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또 이제 기술자들한테 착각을 일으키는 게 사실 AGI 기술과 ANI 기술은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리고 AGI 기술은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착각을 주는가 하면 ANI가 충분히 커지면 네. 이게 그냥 AGI 아니야? 라는 착각을 주기 시작해서 네. 일부 기술자들은 네. 이게 AGI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생겼거든요. 네. 근데 명백하게 예. 지능이라는 걸 구현하는 기술과 예.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있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술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렇죠. 다만 저도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게 ANI가 충분히 커져서 AGI에 착각을 주면 네. 사람이 느끼기에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걸 주는 변곡점까지 온 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말이죠. AGI에는 인간의 그러니까 감성이라든지 네. 꿈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야만 AGI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AGI의 그 기본은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반 지능이라는 건 먼저 정의를 내리고요. 예. 그거를 컴퓨터에 구현할 수 있느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감정은 또 감정을 우리가 데피니션을 내려야 되는 건데 우선 출발점이 뭐냐면 지능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를 하고 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능을 구현한 게 아니라 단순히 아까 말한 벡터 계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했는데 이게 충분히 커지니까 저마저도 착각을 일으킬 정도를 주는 변곡점까지 온 거는 맞죠. 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또 우리가 이 챗 GPT나 또는 뭐 ANI가 되었던 AGI가 되었던 또 AI가 되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가,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니까 막상 떠오르는 게 카카오하고 네이버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적어도 이제 언어 모델에 있어서는 카카오고 네이버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 언어 모델에 아까 잠깐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네. 앞서기 위해서는 방대한 문장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수집하는 문장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많은 문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기에 좀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각 지금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게 아까 말한 파라메타 개수를 좀 더 늘려서 네.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사람답게 만드는데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충분히 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 큰 모델을 갖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요. 그렇죠. 엄청난 하드웨어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기업만의 좀 전유물이 되긴 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몇 개 분야에서 네. 크게 뒤처지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모델이라서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 정도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LG가 네. 지금 GPT를 뛰어넘는 개수를 만들어서 음. 좀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겠다 하고 있고요. 네. 그 언어 모델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구죽죽하다, 누리끼리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챗 GPT 시대가 되면 이게 미국산 GPT와 우리나라산 GPT가 이 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더 언어 능력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좀 더 많은 말뭉치를 하는 데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네. 하고요. 하여튼 지금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모델을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상용화 되느냐가 완전히 그렇죠.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델만 커지는 게 아니라 같은 크기에서 조금 더 저전력이고 조금 더 빨리 계산하는 게 이제 살아남는 건데 네. 이제 그쪽은 잘 안 들리고 그냥 개수 늘리는 것만 자꾸 들려서 그렇죠. 조금 이제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망했을까? 그 중에 공통적인 것들은 분명히 저거는 번창할 사업인데 너무 일찍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조금 더 놓고 보고 기다려도 되는데 전부 다 챗 GPT, AI, AR이니까 막 들어갔다가 다른 병행하는 산업들, 같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산업들은 조금씩 뒤쳐져 있을 경우에 투자 비용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거든요. 이자 비용이. 결국 그런 상태라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또 하나의 아까 엔비디아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과 챗 GPT, AI 어떻게 보십니까? 뭐 AI 반도체는 뭐 챗 GPT 나오기 전에도 네. 한 2025년까지는 이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네. 챗 GPT는 완전 이제 불을 붙인 격이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전력을 적게 쓰고 네. 연산 능력이 높은 것들, 이제 대표적인 게 GPU 같은 것들, 혹은 또 계산을 더 빨리 하기 위한 ASIC이라고 맞춤형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네. 앞으로 ASIC 시장이랑 GPU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음. 근데 국내 산업으로 보면 ASIC이나 GPU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비메모리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는 거의 기술력이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질 건데 이 그 반도체 전체가 계속 커지는데 여전히 그 AI 반도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앞서서 나갈 거다라는 네. 부분은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팹리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너무 좀 뒤쳐져 있어서 네. 이제 약간 그 좀 뭔가 장밋빛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는 아닐 거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검색 시장에 챗 GPT가 시장에 던진 것 좀 가장 그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정보 검색 방법의 변경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네. 원격으로 가지고 있던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변혁은 이제 웹이거든요. 웹은 흩어져 있는 정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기술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지금의 검색인 구글이 나오면서 네. 이걸 인덱싱함으로써 내가 키워드를 통해서 다 검색을 해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챗 GPT는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지시를 할 수 있는 인스트럭트 GPT예요. 그렇죠. 뭔가를 지시를 내리거나 뭔가 아주 복잡한 질문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기존의 구글 검색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 10분, 20분 걸리던 거를 일목요연하게 써머리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100만 명이 넘는 대부분의 유료 이제 이용자들은 네. 그 부분에 지금 환호를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던지는 시장의 파장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구글이 거의 전 세계 92.5% 이상의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한 3%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어서 챗GPT를 붙이고 네. 우리가 검색하는 이 환경이 이렇게 좀 편해진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 검색 엔진으로 이제 이 변환이 일어날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구글도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이제 하는지에 따라서 지각 변동이 될지 첫 잔속의 태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열리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뭐 딱히 앞서 있다기보다는 뒤쳐져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기술이 안 뒤쳐졌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데이터가 존재한다. 네. 라는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우리 초거대 그 언어 모델 같은 부분은요. 네. 그거 이제 따라잡고 있고요. 네. 또 자율주행 같은 부분에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에서 충분히 이제 저희가 이제 따라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저희가 안 뒤처지는 부분이 이제 영상의학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진단의학 특히 그 특히나 전립선암이라든지 네. 암 영상 진단 같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안 뒤처지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절대적으로 저희는 이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치고 나올 수 있느냐라면 인재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 데이터 확보가 원활하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투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생각하시는 어떤 뭐 투자에 주의해야 할 점 아니면 우리 산업의 미래 한 1분씩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먼저 이병훈 교수님. 이게 그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는 이제 초거대 모델에 대한 이제 투자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환상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생성 기술에 대한 또 환상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본질적으로 딥러닝을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을 이용하면서 많은 걸 얻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블랙박스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아까 챗 GPT가 어떤 대답을 했는데 네. 압축적으로 뭔가 정보를 줬지만 어디서 갖고 온 정보인지 맞는 정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네. 그래서 여전히 좀 많이 지켜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이 챗 GPT 때문에 급등한 종목의 거의 100%는 챗 GPT하고 전혀 상관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더 지켜보시면서 네. 생성 기술과 초거대 모델은 분명히 미래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